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 아트홀입니다. 제49회 청년단 밥상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은 청년단 밥상에서 마련한 튼튼 독자 명랑 시무식입니다. 네, 4인의 독자가 뽑은 아동 청소년 책을 소개해요. 나라면 이 책에 청년단 밥상을 주고 싶다 하는 책 있으시면 독자가 뽑은 청년단 밥상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따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책을 골라서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을 이루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체는 청년당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책앤TV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작가님 혼자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후원해 주신 출판사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밥상. 청년단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무식 올해의 목표 발표를 유애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당 독자의 다짐. 2025년에도 나는 자랑스런 독자로 살겠습니다. 다짐 하나. 좋은 책을 수시로 사고 주변에 많이 전하겠습니다. 다짐 둘. 마트에 3번 가면 서점에도 한 번 가겠습니다. 다짐 셋. 책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여 만든 튼튼한 에너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낭랑한 목소리를 낭독해 주셔가지고 아주 상쾌했습니다. 자, 오늘 밥상은 독자가 뽑은 좋은 책입니다. 발표자가 4분이세요. 강난희 작가님, 루이치 인형, 김자영님 비스켓, 정명님 반반고로케, 그리고 김희연님의 어떤 아이가. 이 순서가 끝나면 100일장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송미경 작가, 임정진 작가십니다. 100일장을요? 100일장 시제를 지금 드릴게요. 잘 들어두고 사행시를 지으셨다가 오늘 축하 공연이 끝나면 제출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시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시제는 독자만세입니다. 독자만세요. 적으셨죠? 자, 그럼 오늘 축하 공연 가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가수 해밀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셨어요. 싱글 앨범 러브 위드 유와 유를 발표하신 가수입니다. 송파문화재단에서 일하다 알게 됐는데 관객성이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어요. 오늘 청년당 밥상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불러주실 곳은 회상과 밤이 깊었네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에 숨어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달빛에 숨어 느끼고 있네. 생각나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달빛에 숨어 느끼고 있네. 밤이 깊은 날 방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이 밤에 취해 떠나고만 싶네요. 이 슬픔을 알람감 모르겠어요.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나를 따러 가야지. 이 밤이 깊은 날 망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을 머물고 싶어. 딱 한 번만이라도 날 위해 웃어준다면 거짓말이었대도 저 별을 따라줄 텐데 아침이 밝아오면 저 별이 사라질 텐데 나는 어쩌나 차라리 떠나가지고 하나둘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화 같은 별을 보면서 오늘 밤 술에 취한 마차 타고 지친 나를 따러 가야지.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오늘 밤 새빨간 꽃잎처럼 그대 발을 머물고 싶어. 날 안아줘 baby.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해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진짜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해밀이었고요. 여러분 남은 또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엽서를 걷어주세요. 핸드폰 뒷번호 써주셔야 됩니다. 이제 천연단 밥상 주고 싶은 책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소양 작가님, 강난희 작가님, 김자영님, 정미영님, 김희연님 나와주세요. 독자님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동화 작가 소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양 작가입니다. 오늘은 북토크 대신에 독자가 직접 청년단 밥상을 받았으면 하는 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네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맨 처음에 나와주실 분은 이제 강난희 작가님이시고요. 루이치 인형을 소개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난희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적었는데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 소개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제 소개는 어쩌면 저희 아이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와 연관해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랑 좀 많이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동물에 비유하라고 했더니 어떤 동물에 비유를 했거든요. 예,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선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거를 좀 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물의 최고 몸무게는 40kg입니다. 400kg 절대 아니고요. 40kg고요. 그리고 최고 몸무게는 제가 확인해봤는데 지금 저보다는 좀 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거요? 이거 성격적인 거인 것 같아요. 외적인 거로 하면은 사슴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뿔이 아주 강한 사슴일 것 같습니다. 예. 코뿔소요? 사자요? 예. 강아지요. 예, 강실에서 강아지라는 말은 좀 들어보기는 했지만, 네, 강아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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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모르는 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가 저보고 엄마는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어요. 억울했고 그때부터 부모 교육을 듣기 시작했는데 부모 교육 들으면서 저는 진짜 늑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향을 얘기하면은 지혜롭고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했던 행동들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용기를 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가 잘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서 너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동화 쓰기 수업을 들었거든요. 동화 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수업을 들은 건 동화를 쓰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싶어 갖고서는 동화 쓰기 수업을 임정진 선생님께 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수업을 통틀어서 그 수업을 듣고 복싱도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때 살을 뺐으면 아마 40kg의 몸을 지금쯤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랑 같이 다니는 아이 엄마가 니네 엄마 왜 안 나오니? 하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희 엄마 책 읽느냐고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커서 22살이 되었는데 그 친구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엄마가 발표를 하게 돼 내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제가 쓴 글을 읽어주는 독자이기도 합니다. 그 글을 읽어주고 공대생으로서 아주 씩씩하게 얘기를 잘해주고 있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난희입니다. 2023년 샘터상
특등이 피었습니다로 샘터상 대상을 받았고요. 감사하게도 다음 달에 제 이름으로 된 첫 책이 출간이 됩니다. 책 제목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철수세미와 안수타이라는 엉킴털 증후군에 관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꼭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책도 샘터입니다. 저희 아이가 샘터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정 같은 곳이라서 샘터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샘터의 작품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루이치 인형이라는 책입니다. 소연 작가님의 글이고요. 이 책은 사실은 선물을 받았던 책인데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우선 공간적인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닐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 역시도 우리나라 아이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 아이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책에서 저희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바호족의 아이인 루이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제10회 정채봉 문학상 대상 작품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두 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루이치 인형과 루이치 이야기인 바람이 부는 노래 두 편이 실려 있는데요. 루이치 인형 이야기는 루이치 인형은 현재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노래는 과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먼저 현재의 이야기를 읽고 과거의 이야기를 읽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책은 어찌 보면은 공통점이 전혀 없는 한국의 아이와 그리고 나바호적인 루이치가 만나서 함께 하룻밤 호간이라는 그 나바호족이 사는 그 공간에서 별을 보면서 하룻밤 지내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추천사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또 읽고 싶다 또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글자의 모습들이 하나 둘 더 보이기 시작했고 이 과거의 이야기를 나중에 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별을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달 이름이 9월에 춤추는 달, 10월에 기다리라고 말하는 달, 이 달에 떠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또 읽고 나니까 되게 슬픈 달이더라고요. 그 달은 대단히 좋은 달이기는 했지만 대단히 슬픈 달로 다가왔고 이 글은 우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움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어쩌면은 루이치와 여기에 등장하는 소녀 소리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공통점이 아니라 저와 루이치와의 공통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이치와 선생님과의 공통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소리와의 공통점일 수도 있어요. 이 글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의 풍경화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소실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이 모여갖고서는 또다시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고요. 시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두 편의 연작시가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이렇게 곰곰 생각해봤는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기를 확 들이마셨을 때 코끝으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마치 코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쨍한 느낌. 근데 그것이 좀 아리고 슬프고
그런 느낌으로 이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집에 가서도 이 글을 다시 한번 또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줄거리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집에 가서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마트 3번 갈 때 서점 1번 가서 서점 1번 가서 책을 사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우리 다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으로 이 루이 진영을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하면서 좋은 문단을 선생님께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부분을 좀 추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빠가 만들어준 루이치 인형을 닮은 인형을 보고 소리가 아빠는 어디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루이치가 아무 말 없이 별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카지노로 돈 벌러 갔어.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거든. 아빠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소식이 끊겼어. 루이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겠다. 루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찍었다. 아빠도 저 별을 보고 있어.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친구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그럼 별을 보고 있으니 한국에 사는 수연이가 가까운 곳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내 친구 디안이도 저 별을 보고 있거든. 보고 싶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처음에는 루이치의 감정에 보고 싶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소리가 나중에는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의 감정이 이건 제 느낌인데 같이 전이되는 듯한 하나로 동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2번, 3번 꼭 읽으시면은 새로운 것들이 자꾸자꾸 보이는 책이거든요. 네, 한국에서 수연이와 같이 숙제하고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수연이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줬던 친구였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연이는 나에게 미국에 가서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말했어. 외로울 땐 별을 보라고. 아빠가 별을 보고 싶을 때, 떠난 친구 디안이가 그리울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날 때 나는 별을 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말 참 멋있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 아마 우리가 있는 이곳도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모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사족인데요. 호간이라는 곳에서 이 아이 둘이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청년남 밥상을 이렇게 몇 번 와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공간이 어쩜 저희에겐 호간이 아닐까. 이곳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루이치가 환하길제야 하얀 이가 빛났다. 나는 수연이가 보고 싶어서 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수연이도 같은 별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못 외울까봐 책에다 적어봤어요. 안 보인다. 잠시만요. 시가스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시가스입니다. 시가스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바하 언어로 무슨 뜻일지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 신발 2짝 가운데 한 짝 같은 사람이지. 예. 이 시가스는 무슨 뜻일까요? 오, 선생님 너무 빨리 맞추시면은 예,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예,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예, 예. 이따가 가다가 예, 친구한테 카톡 하나 시가스에게 우리의 시가스에게 카톡 하나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러 온다고 저기 시가스가 와 있어요. 제 친구가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1번인 게 몸무게 순이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몸무게 순이냐 가나다 순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가나다 순이라고 굳게 믿고 싶고 그리고 씩씩한 이렇게 발표라고 했으니까 씩씩한 건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늘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트 3번 갈 때 서점 한번 가셔서 센터세에서 나온 루이치 인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임정진 선생님이 강나인이 작가님 수줍음 많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예, 오늘 이 책 한 권 정말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는 청년단 밥상 단골 독자님 김자영 선생님이 비스킷 청소년 소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외우기가 조금 쉬워요. 왜 외우기가 쉽냐? 영자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네, 영자 거꾸로 하면 자영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졸리다 이러면 자영 이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이 아재 개그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열심히 혜영이면 막 혜영 이럴 텐데 네 자영입니다. 네. 저 열혈 독자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소개할 책은 비스킷입니다. 좋은 문장은 발표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설 비스킷은 제1회 위즈덤 하우스 판타지 문학상 청소년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뽑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더 뜻깊습니다. 비스킷은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면 모두에게 소외되다 보면 구운 과자인 비스킷처럼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주인공은 비스킷을 소리로 인지합니다. 미약한 숨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비스킷이 있나 보다. 힘없는 발소리가 들리면 또 가볍게 스치는 옷감의 소리가 있으면 비스킷이 주변에 있구나 알고 일단 소리를 인식하면 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스킷처럼 존재가 흔들리는 순간을 겪습니다. 청소년들이 존재감을 회복해 가면서 비스킷같이 무너져버린 다른 아이를 구해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비스킷 스스로가 고립된 세상에서 아주 꿋꿋하게 버텨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비스킷이 가진 튼튼하고 단단한 마음이 그래도 비스킷 상태지만 지금까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비스킷 주인공의 윗집 아이는 아기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아기 냄새가 이렇게 좋은 걸 보면 분명 목소리도 예쁠 거야 라고 효진이가 하는 말을 비스킷은 눈을 끔뻑이며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나 효진이 덕환이는 저마다 비스킷이 세상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그러다가 비스킷의 아빠가 닫혔던 현관문을 불쑥 열고 다가오려는 찰나에 천천히 비스킷의 윤곽이 또렷이 드러나며 온몸이 선명해지며 말합니다. 아빠는 나빠. 언니 오빠들은 내가 소중하댔어. 근데 아빠는 나보고 죽으라고 했어. 그런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존재의 고민을 어쩌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소중하댔어 라는 한마디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안 죽을 거지? 나는 안 죽을 거야 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에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책 비스킷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마음 찡한 소개였어요. 진짜 마음이 찡하네요. 자, 세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정미영 님이 반반 고로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제 소개를 자기소개 3분, 책소개 5분, 그다음 낭독 3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분을 생각하면서 제 소개를 썼거든요. 저는 오늘 김송순 작가님의 반반 고로케 책을 소개하게 된 정미영입니다. 저도 글을 쓰는 일에 발을 살짝 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레벨업으로 5.18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도 있고 남편 챙기고 애 챙기고 하느라고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미는 명상과 생존 운동입니다. 발표된 작품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소개 시간이 왔으니까 제가 지은 책을 소개하자면 청소년 앤솔로지로 5월 18일 잠수함 토끼 드림이라는 청소년 소설에서 분홍 토끼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지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이 2024년도에 5월 문학 청소에 실렸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암산이 즐거운 전래동화 시리즈 5편을 지었습니다. 제목을 다 말하자면 별난 할머니와 욕심쟁이 할아버지, 울뚝불뚝 맥이 대한 꿈, 땅속 괴물을 물리친 용감한 막둥이, 똥구멍만 겨누는 가짜 명군 깨돌이, 호랑이 사또를 이긴 대단한 5자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벌러주는 별명이 있는데 남편은 저한테 쉼표 아줌마라고 그러고 제 딸도 쉼표 아줌마라고도 하지만 제 딸이 저한테 종종 부르는 별명은 불닭볶음면이에요. 이해가 확 오시죠? 애를 키우다 보면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귀해서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딸이 엄마 불닭볶음면 같아라고 해서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썼다 지웠다 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올해는 꼭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단 밥상도 받고 싶어요. 제가 소개할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제가 소개할 책은 반반 고로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슬림 문화권에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저는 이 책이 왜 좋아하냐면 이 책이 시작이 될 때 모든 관계가 다 붕괴된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분교를 다니는데 또 분교가 사라져. 그래서 전학을 가야 돼. 큰 도시로. 물론 대단히 큰 도시 어쨌든 읍내로 전학을 오게 되니까 옛날에는 내가 좀 잘 못해도 놀리지 않았는데 여기 왔더니 막 다 새로 맺는 관계에서는 자기 다 놀리고 막 이러고 게다가 엄마가 재혼을 한다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 겪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주인공 민우가 어머니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선가 오셔서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결혼을 했는데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추측해 보니까 1학년 들어갔을 때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한글을 잘 못 읽고 이래서 국어 시간이 싫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분교 있을 때는 애들이 안 놀렸는데 여기 오니까 바보라고 놀려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살아 있었으면 자기가 글을 잘 알게 됐을 텐데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재혼하겠다는 남자는 더 먼 데서 온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한국말을 아직도 잘 10년째 잘 못하는데 새아빠마저도 우리말이 어색해요. 그리고 둘이서 가끔씩 영어로 속닥거려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다문화에 다문화를 더해서 거의 세계화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는 이 와중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그 아빠의 빨간 오토바이를 보면 민우 거라고 앞에 오토바이 앞바퀴 덮개에 써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오토바이 탈 사람이 없어서 그 움직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막 움직여서 막 달려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순간적으로 아빠는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아닌 줄 아는데 아빠의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걸, 빨간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닌 줄 아는데도 막 손바닥에 막 땀이 젖고 막 이러면서 집에를 갔더니 아, 이런 새아빠가 될 사람이 우리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에 트렁크를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돼서 오토바이를 뺏어갖고 우리 아빠 거니까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창고에다 놓고 키로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만지게 막 만들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는 배가 아픈 날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키를 그 이사다 아저씨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아저씨랑 가까워지게 되고 민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빠를 닮았다는 말인데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체전에 나가고 이럴 정도로 달리기를 잘했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사다 아저씨한테 달리기 하면서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랑 가까워지게 되면서 육상부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야 니네 식구 다 까막눈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민우도 한글 잘 모르죠 엄마도 모르죠 아빠마저 모르니까 애들이 니네 식구 다 까막눈이잖아 막 이러고 놀리는데도 달리기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했지만 60점을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자신의 다시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인데 이제는 벌써 1월이고 좀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2월, 3월 되면 개학을 하고 새 친구들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새 학기가 시작할 때 관계 맺기에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뽑은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읽기 전에 작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 반반고르케 작가님한테 문장을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작가님이 고른 문장도 있고 제가 고른 문장도 있어요. 그리고 섞여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산다. 엄마랑 같이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고 늦게 집에 돌아온다. 엄마는 아침마다 나보고 먼저 저녁을 먹고 있으라 말한다. 진짜 학교에 다니나 보다. 나는 아저씨가 싫다. 우리 아빠도 아니면서 아빠처럼 거실을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는 아빠 자리에 앉는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아빠가 앉았던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넜다는 아저씨의 고향 이야기를 한다. 집채만큼 큰 낙타 등 위에서 오아시스를 보았고 사막의 모래바람에 갇히기도 했다며 한국말로 떠듬떠듬 말한다. 아저씨의 고향 이야기는 참 길었다. 물 위에 집이 있고 망고와 파파야 나무 열매에는 열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엄마의 고향 이야기처럼 아저씨의 고향 이야기도 무척 길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오토바이를 그렸다. 오토바이를 타던 아빠의 멋진 모습이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오늘 주먹 날렸어? 걔도 때렸어요. 나도 어깨를 2대나 맞았어요. 많이 아팠겠다. 이젠 괜찮아요. 나는 얼른 고개를 내저었다. 방금 전까지는 아팠는데 아저씨한테 말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남자는 주먹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가장 나중에 쓰는 거야. 알았지?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아저씨의 목소리는 내 앞에서 맴돌다가 멀리 퍼져나갔다. 내가 그동안 주먹부터 휘둘렀다는 걸 알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가 나에게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선물이야. 나중에 주려다가 미리 주는 거야. 나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구멍에 커다란 게 걸린 것 같아서 침만 삼키고 또 삼켰다. 어릴 때 봤던 파랑색 운동화였다. 색이 바란 걸 보니 아빠가 신었던 바로 그 운동화였다. 아직은 좀 클 거야. 이 다음에 커서 신어. 아빠가 대회 나갈 때 신었던 신발이야. 엄마 말대로 아빠 운동화는 내 발에 조금 컸다. 내가 6학년쯤 되면 맞을 것도 같았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정말 소개하는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희연 님이 어떤 아이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했던 한 2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까운 역에서 가까운 줄 모르고 이제 차를 끌고 왔다가 지금 거의 주차비가 5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막 요새 저희 집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하다가 이제 그 뭐 송미경 선생님이랑 작가님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이거 청년단 밥상 모임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자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발표인지 모르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발표인지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받고 제가 이걸 해야겠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를 여러 가지 약간 어떤 오피셜 느낌으로 소개할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앉아서 생각했을 때 조금 생각이 났는데 송미경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만약에 너가 만약에 그대가 동화 작가가 되면 되게 동화의 그 작가들 중에서 굉장히 없는 캐릭터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예전에 처음 저를 봤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몸의 언어가 살아있는 사람, 어른인데도 몸의 언어가 살아있는 사람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을 이제 가까이서 보다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의 기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휴직을 하고 있을 때 1년 동안 동화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실무심에서 이제 송미경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 그 거의 사람들이 거의 한 30명, 4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You are my destiny 약간 서로 이게 딱 통한 거죠. 서로 뭔가 찌지직 저 사람은 뭔가 좋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동화를 조금 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엄청 쫄랐어요. 인스타도 막 걸고 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복직을 해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강연으로 바빴었는데 제가 2년 동안이나 계속 쫄으니까 정말로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또 동화 수업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6개월 정도 같이 동화 공부를 했었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동화를 너무 쓰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 교육서 쪽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학교 밖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아이들 마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행복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강연의 특징은 뭐였냐면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또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제 얘기를 하는 또 그런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제 송미경 선생님의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다 좋지만 굉장히 또 처음 볼 때부터 흡입력도 있고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봄날의 곰도 좋고 뭐 가정통신문 소등도 좋고 하지만 너무너무 특이하고 색달랐고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던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좀,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느낀 게,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뭐 숙제했어? 뭐 사고력 수학 했니? 구몬했니?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만 모든 대화가 투두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마음을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여기에 같이 있지만 이 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방울뱀 소리 내지 말라고 그런 것도 하는데, 뭐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방울뱀 소리 내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 굉장히 그런 어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리고 이런 어른들이 결국에는 토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한테는 뭔가 해방감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반성을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이야기가 다 너무 좋지만 오늘은 제가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아이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떤 아이가는 다들 좀 읽어보셨겠지만 문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어떤 집에서 또 노란색 쪽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쪽지에서 자기가 이 집에 1년 동안 살았던 어떤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여기서 계속 살았고 너희와 함께 가족 사진도 찍었었고 네 옷도 훔쳐 입었고 심지어 이제 발냄새 나는 이 형의 그런 방에서는 항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항상 환기도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있었던 거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그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아이가 같이 있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이게 재밌는 장면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자기 형이 있어요. 형이 정재가 있는데 형한테 가서도 야 너도 할머니 그 실순상 잔치 갔었어? 나는 갔었는데 나도 갔었는데 근데 나는 너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굉장히 마음의 거리감은 멀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빠한테 가서도, 혹시 아빠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주무시고 계신데 아빠 어떤 아이가 노란색 쪽지를 이렇게 남겼어요. 우리 집에 살고 있었대요. 칫솔도 지금 보니까 6개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빠 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아빠가 누구세요? 이러면서 아들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아니 내 아들도 잘 못 알아보는데 어떤 아이를 내가 알 수가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또 생각을 해보고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니 얘기를 해보면 많은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부모님들 만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학업이나 아이의 모든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그냥 뒤집기만 해도 진짜 막 설사 똥을 싸도 똥이 황금색 인가 뭐 발색인가 황금색이 나오면 너무 잘했다고 맨날 이렇게 박수치고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학령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 존재에 대한 고마움을 저희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에서 아이가 마지막에 이제 그 쪽지를 남겨요. 근데 그 쪽지를 제가 그러면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문제야, 이건 내가 처음 찍어보는 가족 사진이었어. 가족도 집도 없는 난 늘 이렇게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살았거든.
이곳은 내가 살기 정말 좋은 집이었지만 이제 떠나야 해. 너희 집은 이제 읽을 만한 책도 다 떨어지고 매일 소시지 빠진 빵을 먹는 것도 지겹고 다행히도 너희 가족처럼 나에게는 물론이고 서로에게도 관심이 없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그 집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 집에서 1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야기 한번 못 나눴구나. 그동안 고마웠어. 절대 날 찾지 마라. 안녕. 어떤 아이가.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한번 써온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외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하거나 소위 잔소리라고 하는 훈육이 절대적이라는 것도요. 부모님은 각자 아이들 곁에서 돌봄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와 마음에 집중해주는 것에 참 많이 목말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는 식구도 많은 문제네 집에서 1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심지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요. 늘 곁에 있지만 따뜻한 눈빛과 온전히 쏟아붓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 역시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한 2, 3년 이제 다른 교육서나 육아서를 이제 많이 하다가 드디어 뭔가 올해 뭔가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 저의 마음에서 이미 확실히 생겼어요. 올해 저의 동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동화가 나오면 저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데뷔 무대라고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에너지 막 떨어져 있네요. 네, 오늘 네 분이 소개해 주신 책이 각각 다 의미가 다르고 필요한 독자님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책이 한 권 한 권 다 많은 분들에게 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정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청년단 밥상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준비했는데 밥을 가져올 수 없어서 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분. 예. 예, 송민경 선생님 그거 엽서 가지고 나와주세요. 사진 그만 찍고. 예. 예, 오늘은 독자 시무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49회예요. 근데 독자 시무식은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이제 작가, 편집자,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예, 이 세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49회까지 하면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빠먹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자가 없이는 책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가 존재하려면 실은 독자가 있어야 이 책이 생명을 유지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독자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겠다. 독자가 주인이 되는 자리? 그런 거는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런 행사는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독자가 뭔가 주인이 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저랑 송미경 작가랑 프리랜서 시무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몇 년? 10년쯤 됐나? 예, 자기도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이 마이크도 들릴까요? 예. 그래서 그때 한 10년 전에 홍대 앞이었나? 합정동에서 프리랜서 시무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었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초에 시무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시무식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딱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뭔가 연초에 좀 새로운 다짐 뭐 이런 거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프리랜서 시무식을 2번인가? 예, 아마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독자들에게도 뭔가 더 열심히 읽자 이런 더 열심히 책을 사자 이런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청년단 밥상을 계속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 선릉 아트홀로 온 다음부터는 독자분들이 여기 이제 직접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맨 마지막 50회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달에 제가 원래 섭외했던 작가가 시간이 이 날짜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0회에 그 작가를 부르고 연초니까 1월에 그러면 시무식을 하는 게 더 시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무식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사행시를 보고 그 상품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3명을 뽑자 그랬더니 송미영 작가님이 또 자기 책 신간이죠. 제목이 뭐예요? 생지소소 선생. 생지소소 선생이라는 책이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2권을 더 뽑아서 상으로 주겠다고 아직 가지고 시중에 안 풀렸어요. 시중에 아직 안 팔린 귀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책을 또 2권 가져오셨어요. 자, 그럼 심사위원회의 이야기를 일단 듣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뽑으셨나요? 네, 일단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좀 그 개인의 진심이 들어간 것을 했어요. 그 독자 만세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네, 다 만세를 썼나요? 뒤에?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인데 자기 목소리가 들어있나 그걸 보고 그래서 최우수, 우수 둘, 그다음에 재치상과 진지상. 그러면 일단 재치상과 진지상 먼저 뽑겠습니다. 그 딱 들으면 알 거예요. 예. 진지상. 그 독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 제가 네, 한번. 그럼 다 같이 불러야 되지 네. 않을까요? 독자님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만나요. 세상에서 가장 독자를 환영하는 곳 청년당에서. 이거 써주신 분이 번호가 7911. 7911번. 진지상. 소연 선생님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은 그다음이 재치상? 재치상은 진짜 재치상이에요. 또 이제 운을 띄워주세요. 독수공방. 자취생의 밤을 채워주는 건 님도절도 돈도 아니요. 단지 내가 필요한 건 만두. 새알. 4723. 4723. 이거 와. 네, 정말 진짜 이쁘셨어요. 악수도. 저희 우리 무대 감독님이 타셨어요. 또 우수상. 감동이 오니까 자, 시작. 독립하고만 싶었어요. 갑갑했거든요. 자식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알게 되었네요. 만만치 않는 세상. 아까 자요. 자식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알게 되었네요.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딸은 못 되었지만 짧은 사행시로나마 부모님께 사랑 전합니다. 엄마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이건 어떤 1294. 효녀. 네, 효녀. 어떤 효녀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행시를 이렇게 길게 막 거의 3문을 쓰셨어요. 시를 쓸 줄 알았더니 3문을 쓰셨네. 그 다음은 우수상. 독한 여자라 하지 마.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독한 독한 여자라 하지 마.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을 해놓고 독특한 시선과 따뜻한 바라봄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보드랍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작가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4820. 3820님. 오늘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원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원급제는 제가 원래 그 어사화를 쓰지 않습니까? 장원급제를 하면. 그래서 제가 어사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사화를 쓰시고 이 상을 받아가시면 돼서 이게 창피해서 난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분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또 2명을 또 뽑아야 되나요? 1명을? 2명을 더 뽑아야 되나요? 그러면 엽서를 더 뽑아야 되는데. 갔다 올게요. 또 있어요? 후보자? 후보 그럼 2개만 더 가져오세요. 그동안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청년단 밥상이라서 저희가 항상 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받으신 분들은 밥, 여기는 상. 그러니까 만나서 밥을 드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상을 준비해서 장원급제는 예, 상과 어사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남유아 작가가 가져오셨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예, 남유아 작가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셨었고, 그리고 스위스에 가셔가지고 조력 존엄사라고 불러야 되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그 이야기를 에세이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1월달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거랑 또 겹치면서 엄청 울면서 봤던 책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죽음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결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2권을 가져오셨으니까 2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냥 독특한 거를 네. 생각했어요. 독방에서 홀로 명동교자를 먹으며 생각하네. 네. 만약 너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이건 왜 안 했어요? 자를 먹으며 생각하네. 명동교자. 자자가 네. 이쪽으로 넘어왔군요. 만약 너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준다면 세모난 책과 네모난 책과 동그라미 책 중 어떤 걸 고를까? 네, 이거는 뭔가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의 마크가 생각나는. 예.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쓰셨나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자기가 알지 않아요? 누가 썼는지. 예, 나와주세요. 예, 이 책 받으신 분들은 이따 작가님한테 사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한 분 더. 다른 분은 좀 단순하지만 좀 깔끔했어요. 예. 독자만 새로 예, 독자는 자유롭게 만난 책에 세상에서 늘 행복하다. 2024. 예. 2024님. 독자의 어떤 순수한 기쁨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예. 2024님. 자, 어머, 다 아는 분. 아는 모르고 분이에요?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진짜 예, 모르고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장원급제, 장원급제, 자, 어서와스로 나와주세요. 이분은 꼭 이거 어서와스고 사진 찍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앞에까지 나와주세요. 예. 자, 독자가 없다. 출생률도 낮아진다. 자꾸만 줄어든다. 만든 책, 좋은 책들, 좋은 이야기들 모두 어찌할까?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독자를 향해 가자. 와, 가자. 자, 이거는 어떤 분이 써주셨을까요? 선생님 거야.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 발표도 해주시고, 자, 이거 쓰시고, 자, 어사화를 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소감 한마디. 독자를 향해 고고고. 감사합니다. 송미영 선생님도 오늘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또 송미영 작가는 그때 무슨 책이었지? 송미영 밥상 받은 책이? 오늘의 개세. 개세 뭐 그래픽 노벨이라고 해야 되나 만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랑 새가 나와서 계속 수다 떠는 책으로 청년단 밥상을 받았고 그때는 여기서 안 했었고 다른 장소에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단 밥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고 또 계속 이런 제가 하는 행사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독자 시무식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 예전에 독자 시무식을 할 때 임정진 선생님 노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많이 기억은 안 나네요. 기억은 안 나네요. 많이 자세가 흐트러지신 것 같아요. 자세는 흐트러지고 이런 거는 화려해지고.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거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오건 많이 오지 않건 또 그게 뭐 어떤 반응을 얻건 상관없이 항상 뭔가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그 꾸준히 하는 곳이 항상 이 어린이, 청소년, 아동 이 바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로 내가 어린이를 사랑한다, 뭐 동화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행동으로 계속 해 오시고 그 온기를 쬐러 또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많이 재밌는 일 벌여주시고 또 따뜻한 온기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째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끝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사위원 선생님은 저기서 뭐 선물 하나 골라가세요. 예. 자, 오늘 행사 저희가 마련한 건 여기까지고요.